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카르타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4월 9일 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뉴스를 전해드리는 방법부터 많이 좀 수정해 볼까 합니다. 또 주간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좀 그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간 신문도 나오고요, 인터넷 미디어도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읽을 거리는 참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컴파스 같은 현지 신문을 직접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문판 신문을 읽으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바사로 신문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현지 인도네시아의 그 뉴스 흐름을 잘 읽어낸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슈들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뉴스가 전해질 때는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답답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고 또 쉽게 인도네시아 현지의 흐름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주간 뉴스를 직접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비즈니스가 따로 있다 보니까 주간 뉴스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야 문제 없겠지만은 현지 생활이나 신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만날 때면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넘겨버리기가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늘 현지인 보조작가 한 명을 채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간 뉴스에는 광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늘 자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지인 작가 한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나눠서 조금씩 후원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 그저 1,000만 루피아 정도면은 족할 것 같은데요. 나머지 비용은 KTB가 자체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문의 전화는 KTB로 전화를 주시고 광고를 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뭔가 선물로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외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국방 예산은 늘 부족하게 국가 예산을 짜기만 한다면은 2030년이 될 때 인도네시아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던 프라보 그린드라당 총재가 한 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강경 발언은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을 했는지 나는 외국인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피온, 즉 방관자가 되기는 정말 싫습니다. 라는 말로 비켜가고 있습니다. 즉 그냥 외국인들에게 인도네시아에 와서 그저 일만 하라고 하면은 계속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요, 또 뭘 먹고 사냐,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로 반외국인 정서 발언을 브라보는 좀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초강경 반외국인 정서 발언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한 브라보는 그래도 나는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들의 경제적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전적으로 종속되는 것은 정말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인 것이죠. 그는 또 군인으로서 엔카에리 즉 하나된 인도네시아를 지키기로 맹세한 것을 진정한 그렇게 맹세한 것인데 아직도 자기는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니까 진정한 애국자라고 자칭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발언은 애국적 발언이지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한 발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외신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M의 그 레드벨벳 그러니까 빨간 맛이라고 하는 그 팀이 평양 공연을 가기 위해서 김포공항을 떠나는 사진이 실리고요. 그 공연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 대한 기사가 자세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데다가 5월에는 또 미북 정상회담까지 논의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남북한 연예인 교류 공연이 가져다 주게 되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주 적절한 남북 공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남북한 공연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의 경과 내지는 그 결과에 주목할 때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사회 이런 종합 뉴스입니다. 지난주 동부 칼리만탄의 발리빠빤시 앞바다에서 버르타미나 해저 송유관 하나가 터져서 버섯 모양의 검은 연기가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해저를 지나는 송유관 하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그 기름이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이 기름 유출 사고로 발리빠빤 앞바다는 기름에 오염되고요. 멀리 마카사르까지 번져 나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 이곳을 지나던 석탄 운반선 한 척이 화재에 휩싸여서 주변에서 낚시를 하던 주민들 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정부는 이 지역을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기름띠 수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부 수마트라 리오주와 대폭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중국산 통조림 문제가 점점 더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마커렐 통조림 깡통 안에서 기생충같이 생긴 것이 나왔다고 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진상을 두고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인도네시아 소비자 단체 간에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유통기간이 지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소비자 단체는 식약청의 수입식품 관리소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통조림 깡통은요, 대부분 중국산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통조림 위생 문제는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통조림이 잘 팔리지 않고 공장마저 가동이 중단돼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파모일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씨표 생산량도 정말 세계에서 최대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그 국제 경기 때문인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최대입니다. 그린피스 같은 국제 환경 단체들이
인도네시아의 그 천연임을 베어내고 거기다가 팜오일을 재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노르웨이가 같은 그런 EU 국가들은 그린피스의 그 정치적인 압력에 하나둘씩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인도가 자국의 무역수지 구조조정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산 CPO의 수입관세를 각각 64.73%하고 54%로 이렇게 크게 인상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파머일 농장과 CPO 산업계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인도 태평양 라인을 주장하는 미국이야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 인도까지 54%의 관세를 올린 것은 참 정치적이라고 보다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아니스 바스웨단 시 정부가 인터넷 오토바이 택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시정부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중앙정부가 아주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고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은 보장되지를 않고 그 반대로 고잭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일단 수입이 일정치 않고요, 가는 대로 돈을 받게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법적인 보장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이 좀 불안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승객으로 보면은 단체 협약이 없으니까 결속력도 없고 자기 주장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만은 고잭 운전자들은 단체 시위로 자기들의 주장만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는 참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마침 금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선거를 앞둔 이 정부가 이 고잭 문제, 그 규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잭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변형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정치적 큰 압력단체로까지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초록색 점퍼에다가 헬멧을 쓰고 교통법규와 상관없이 도로 아무 데든지 또 인도를 마구 휘젓고 다니는 그런 횡포만 봐도 앞으로 큰 위협적 정치 파워 집단으로 정말 그렇게 성장할 잠재력을 이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핀텍이라고 하는 뉴스인데요. 바사로는 택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핀텍이 전통적 금융시장을 파고들거나 은행들과 협력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핀텍이라고 하면은요, 좀 생소한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혼밥을 하면서 핀텍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우리나라에는 그 카톡 같은 회사가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그런 핀텍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에도 벌써 약 한 120개 회사가 핀텍 시장에 뛰어들어서 인터넷 제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정서상 이러한 인터넷 금융 서비스 핀텍은 이들이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인터넷판 한인신문에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협회가 결성됐다는 소식을 코린도 김은 부사장이 전해준 바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령으로 전기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고 있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말할 것도 없이 친환경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지금처럼 화석 연료를 쓰는 자동차의 경우 앞으로 20년 혹은 30년이 지나게 되면은 전면적인 교체를 시작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인도네시아도 오는 2040년부터 기름을 떼는 차는 다닐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기차가 인도네시아에서 다닐 수 있으려면요, 적어도 1000개 이상의 급속 충전소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은 별로 없고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문화, 그리고 지방 뉴스 모음입니다. 자카르타를 비롯한 위성 도시의 교통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조코위 정부는 또다시 보고르와 땅그랑, 대포까지 고속도로에서의 홀짝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버카시 고속도로 입구에서 홀짝제를 실시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정부와 경찰은 이 제도를 좀 더 확대시킬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고 그저 있는 이 상태에서 자동차 운행을 줄여서 교통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아시안 게임이 다가올 텐데 경전철도 공사 중에 있고 MRT도 공사 중이고 2019년이나 돼야 완공을 한다고 하니까 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걱정이 태산 같을 것입니다. 콤파스 신문은 오는 5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부자와 마젤랑카 새 국제공항 건설 현상 기사를 벌써 며칠째 일주일 동안 일면 톱으로 싣고 있습니다. 활주로 공사는 이미 다 끝났는지 쌍발기 한 대가 시험 착륙을 시도하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고요. 지난주에는 공항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공사에 대한 기사가 자세히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공항청사 내부 공사는요, 아직 공사 중에 있는지 한 인부가 스킵홀더 위에서 뭔가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완공 예정일이 5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고작 2달이 아직 채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도 공사가 한창인 곳이 있다니까 수카르노하타 제3공항 때처럼 부실 공사가 우려되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서부자와 대폭에서 청년들 18명이 시내 작은 상점에서 파는 현지 술을 사다 마시고 지난 주말 7명이 사망을 하고요. 나머지 11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사로 오플라산이라고 하는 일종의 폭탄주를 사다 마시고 그만 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이 이런 불법 추조를 하는 곳과 또 유통망을 계속해서 단속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제 근절은 잘 안 되는가 봅니다. 문제는 현지인들의 경우 뭐든지 자극적인 것을 사다 혼합해서 마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술버릇이 참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9일자 콤파스 신문에 보면요, 하렌동이라는 꽃을 가지고 천연 잉크를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기발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선거를 마치고 나올 때 재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를 했다는 표시로 손가락에다가 잉크를 이렇게 묻혀서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쓸 잉크를 천연식물에서 추출해서 만들면은 싸고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여간 인체에 해로운 화학제품 잉크를 쓰기보다는 들에 널려있는 하렌동이라는 꽃을 따다가 천연 잉크를 만들어 쓰게 되면은 비용도 줄이게 되고 인체에 해롭지도 않으니까 일거양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다른 염료를 좀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비즈니스적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중부자와 디엥고원에 있는 살레리죠. 살레리 화산지대 진흙탕물이 다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하니까 까와 살레리 방면으로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엥을 가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살레리라는 곳은요, 디엥 버스 종점 건너편, 그러니까 종점에서 디엥 석탑들이 보여 있는 그 언덕 너머에 있는 넓은 화산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부자와 수방시 신문은요, 우리나라 봉제 공장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인데요. 수방시의 우리나라 김천시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50만 불 상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수방시 70주년 행사를 기해서 수방을 방문했던 김천시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마침 그날 수방 인근에 있는 공장 노조원들이 군청으로 달려들어서 데모를 벌이는 행사 때 거기에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축하 행사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주 뉴스 브리핑과 논평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